네, 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의 이코노미스트 유신익입니다. 제가 일부 지난번 영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의 리커버리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리커버리 국면은 사실 작년도 23년 이후에 나타났던 민간 상업은행들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은행들의 대형화 그리고 은행 중심으로 해서 채권 시장의 계속적인 안정세를 유도시키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과 맞물리면서 사실 전체 유동성, 미국의 총 유동성 자체를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줬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융 부분 먼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는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미국은 항상 처음부터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금융이 이끌어가고 금융시장이 태지고 그 이후에 제조업은 별론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풀지만 금융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경제가 따라가긴 그러니까 경제도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즉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나 아니면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의 일부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미국은 금융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유는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음, 미국의 금융의 경제화 현상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그 유동성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이후에 6조 달러, 매년 6조 달러 내외의 이제 지출 확대를 지속을 하고 있고 사실 인플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6조 달러 정도를 지출하는 것은 지금 맞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기조를 보시면 사실은 코로나를 겪어 나가면서 바이든 정부도 코로나 시기에 6조 달러까지 갑작스럽게 예산을 늘렸지만 이 금액을 나중에는 차후에는 정상화됐을 때는 긴급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면서 5조 달러로 다시 되돌릴 거예요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6조 달러까지 돈을 높여버리니까 이제는 이 정도 이상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되고 실제 정부도 계속적으로 6조 달러는 유지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유동성에 한 번 이제 풀기 시작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약간 다소 떨어진 것 같지만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BTFP 이제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에 이르고 기타 중소형 은행들에서 이제 예금 자산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은행들의 파산 리스크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사실 작년도까지 재무부가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었고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가 무엇을 유도했냐? 계속 민간 대형은행들에게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큰 은행들에게 중소형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중소형 은행들끼리의 M&A를 계속 유도를 해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베너핏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위기가 사실은 정부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동성 지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민간 은행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민간 은행들의 시스템 자체가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대은행들이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음, 외국이 사고 있는 미국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네거티브 표현들도 많으셨지만 예상들도 많으셨지만 실제로
미국 상원은행들이 갖고 있는 가용 현금 자산이 3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세를 만들 수 있었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코로나 기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이제 지준율, 상업은행들에 대한 지준율을 당국이 사실은 거의 0%로 낮춰놨습니다. 즉, 지급 준비 금액을 최소화해도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그 뒤로부터 사실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급 준비라는 것은 미리 돈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긴급하게 돈을 찾는 예금자들 있을 때 돈을 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준비금이 이제 제도가 있었던 건데요. 그 지급 준비금을 제로로 해버리니까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나 투자를 열심히 하거나 돈을 계속 이제 뭔가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상업은행 리스크가 잠시 잠깐 생긴 다음부터는 오히려 대출과 리스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크 총액 자체가 12조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제 정부의 대출, 상업은행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돕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러한 행태들이 채권 시장까지 도우면서 간접적인 어떤 그 양적 완화의 추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 IB들, 골드만삭스가 보는 이제 S&P 500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가 PE로 봤을 때 20배 정도라고 했는데, 이 PE에 대한 예상 경로가 어닝에 대한 기대가 더 계속 높아지면서 S&P 500에 대한 기대 지수 자체가 작년에는 이제 4,700 정도 포인트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제는 5,200 포인트로 또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5,200 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횡보하거나 또 5% 이상 또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유동성 환경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것들이 아직은 속도를 크게 내지는 못하지만 제조업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촉발시켜 주면서, 즉 가계가 소비를 어느 정도 제조업 분야에서도 확산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경제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리커버리로, 그리고 서서히 완만한 이제 회복 국면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미국의 금융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게 만드는 금융의 경제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리커버리면 무조건 좋은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위험 요소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전력 비용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가전에서 전기차 뿐만 아니라 가전 제품에 대한 사용,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력 소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킬로와트당 평균 전기 전력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20-30% 이상 이제 급증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페드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경로 자체는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면서 한 번은 또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다시 안정화됐다가 또다시 높아지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중간중간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제 참여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가에 대한 불안에서 또다시 약간씩 놀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내수 물가 자체는 이제는 너무 뜨거웠던 국면에서 서서히 낮아지는, 특히 주거비도 서서히 낮아지는 국면이 맞기 때문에 물가가 과거처럼 뭐 이렇게 급등할 여지는 없다. 다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미국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게 어떤 쇼크가 오거나 시스템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원유 시장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에 대한 디맨드 수요 자체가 조금씩 공급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를 보이면서,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오펙 플러스가 계속 감산을 하면서, 특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유 수요가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수요가 많이 낮아질 걸
이라고 예상을 한 것과 다르게 너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유가 가격 자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국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올해에도 지정학적 또 다른 리스크들, 전쟁이 됐든 분쟁이 됐든 또 다른 리스크들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어떤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제의 패스 자체가 아주 더디고 완만하더라도 리커버리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베이스는 금융의 경제 현상이 정부와 그다음에 페드 그리고 민간 상업은행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동성 투입에 의한 좋은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신이었습니다.